안녕하세요. 자, 2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세션 2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니코드 기반과 MBCS 기반을 동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한지는 제가 책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물론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다 유니코드를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뭐 동시에 지원할 필요 뭐 있습니까? 유니코드 기반으로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좋겠죠. 하지만 여전히 유니코드의 장점, 그 다음에 특징들, 개발하기 편한 용이성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이걸 못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뭐 기존에 개발된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뭐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시스템에서 유니코드를 지원하지 못하는 아직도 OS라든가 그런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를 돌리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100% 유니코드로만 프로그램을 동작하는 사례가 동작하도록 구현하는 사례가 제가 아는 한은 아직 못 봤습니다. 물론 그런 환경에서 개발을 하기도 하겠죠. 서버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왜냐면 서버 같은 경우 업데이트가 편하죠. 개인한테 요구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는 유니코드 기반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엔드 유저 최종 클라이언트인 고객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무시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MBCS 기반으로 하나 개발해 놓고 그 다음에 와이드 바이트 캐릭터 기반으로 구현을 해 놓으면은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것은 유지 보수에 그만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한쪽을 바꾸면 나머지 한쪽도 바꿔야 되고, 이것도 뭐가 문제입니까? 배포하는 과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여러 가지 측면을 갖다 고려해 봤을 때 이 둘을 동시에 지원하도록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윈도우즈에서는 다양한 매크로들을 지원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프로그램 구현하실 때 가급적이면은 여기서 세션 2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세요. 제가 여러 업체의 개발자분들과 대화를 하고 만나봐도 그렇게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아주 드물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결국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언젠가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개발을 하는 것이 습관화돼야지만, 우리가 일찍이 습관이 돼야지만 실수도 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들의 어떤 생활이 윤택해지는 한 가지 또 방법이 되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유니코드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개발을 해놨더니, 물론 그때 동시 지원하는 걸 갖다가 못해서 안 한 건 아니고요. 물론 익숙치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많은 개발자들이 이쪽 거를 선호를 해서 일단 가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결국은 클라이언트들에게 배포를 해봤더니 이 부분에서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결국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구현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동시 지원해주는 이 방법, 그 다음에 이 책의 예제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방법에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윈도우즈 정의 자료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들이고요. 왜냐면 윈도우즈 시스템 프로그래밍 하잖아요. 그죠? 자료형 정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주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캐릭터를 갖다가 대문자 캐릭터로 윈도우즈 자료형이다라고 해서 정의해 놓고 있죠. 그 다음에 와이드 캐릭터 타입도 이렇게 정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해 놔 가지고 개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OS의 어떤 버전별로의 특징들을 갖다가 대부분 다 추상화시키기 위해서 윈도우즈는 이러한 자료형들을 갖다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캐릭터 포인터 타입도 이렇게 문자열, 그 다음에 컨스트 캐릭터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C가 더 들어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다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자료형 정의하셔도 됩니다. 제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이거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 하는 이유는 이거 지금 여러분들 다 해도 가능하실 거예요. 그죠? 타입데프 선언 통해 가지고 이게 캐릭터니까 캐릭터 집어넣으면 이거는 캐릭터 포인터구나. 결국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구나. 이런 거 다 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읽어드리는 거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 다른 걸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A라는 회사에서
1번 프로젝트가 있고 2번 프로젝트가 있고 3번 프로젝트가 있는데 1번 프로젝트를 갖다가 뭐 기억이라는 팀이, 2번 프로젝트가 니은이라는 팀이, 3번 프로젝트가 디귿이라는 팀이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A라는 회사의 결정 범위는 윈도우즈 기반의 자료용을 갖다가 100% 쓰는 것도 하나의 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팀 단위로 네이밍을 따로 해서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팀이 2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 예를 들어 기억이라는 팀이 1번 프로젝트, 2번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범위와 볼륨과 중요성에 따라서 프로젝트별로 네이밍을 별도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최선은 아니에요. 제가 사실 그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보통 프로젝트별로 네이밍을 달리하는 경우도 많고 회사별로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팀별로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프로젝트의 성격과 볼륨에 따라서 결정 지을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료형 이러한 어떤 타입 데프 선언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익숙히 보셔야지만 다른 회사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직접 주관해서 진행을 할 때나 적절한 타입의 네이밍을 갖다가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자체를 이해를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책에서는 가급적으로 이걸 많이 안 썼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기반 자료용을 제가 강조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아니잖아요. 윈도우즈 기반 개발한다고 해서 이거 100% 강조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만 사용을 했고요. 그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쓴다라고 하는 최소한만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잘 안 쓰고 그냥 저는 캐릭터 포인터 타입으로 이렇게 선언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제가 결정한 거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 이게 옳다 안 옳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안 따르셔도 좋고 여러분 뭐 취향대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책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이 예제를, 이 선언을 사용하고 있는 예제가 윈 프로그래밍.cpp라는 예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제가 특별히 언급은 안 하고요.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기서 선언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과연 MBCS와 그 다음에 WBCS를 어떻게 동시 지원을 하느냐. 자, 답은 이 유니코드라는 매크로에 있습니다. 자, windows.h라는 헤더 파일에 다 선언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인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니코드라는 키워드를 갖다가 선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건 키워드가 아니죠. 키워드는 약속되어 있는 건데 이건 약속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정의되어 있는 거죠. 미리 정의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이 유니코드라는 문장을 단어를 선언을 여러분들이 하실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전처리기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선언이 안 될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전처리기에 의해서 삽입이 될 겁니다. 자, 캐릭터 뭘 의미하죠? 자, 요걸 의미하는 거죠. 와이드 캐릭터 이거는 W 캐릭터 언더바 H 언더바 H가 아니죠. 언더바 T 이걸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T 캐릭터라고 쓰셨을 때 T 캐릭터 A다 라고 선언을 하셨을 때 유니코드가 선언이 되어 있으면 T 캐릭터는 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니코드라는 키워드가 선언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얘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니코드라는 요 단어를 선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MBCS 기반으로 컴파일이 되거나 WBCS 기반으로 컴파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조건부 컴파일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우리가 C 언어 공부할 때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매크로 유니코드가 정의가 되면 문자열 선언을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배열 선언을 이렇게 하시면은 유니코드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T 캐릭터가 어떻게 바뀝니까? W 캐릭터로 일단 바뀌어요. 무엇에 의해서? 이 부분에 의해서. 근데 이 W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바뀝니까? 와이드 캐릭터 언더바 T죠. 이것에 대한 타입 데프 정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니코드 기반의 그 배열이 선언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매크로 유니코드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T 캐릭터는 캐릭터로, 그 다음에 이 캐릭터는 바로 그냥 아스키 코드의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캐릭터로 변형이 돼서 이렇게 문장이 처리가 된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두 모드를 동시에 지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이겁니다.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 되죠.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니코드 말씀을 드릴 때 와이드 캐릭터 언더바 T를 대신 쓰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가. 또 하나 뭐죠? 문자 열 선언할 때 L을 붙여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위한 그 선언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 것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매크로는 요거는 뭐냐면 요 처리자는 L과 X를 붙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매크로 이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문자열을 선언을 하면요. 언더바 T 문자열 A다. B, C다. 라고 선언을 하시면 이 매크로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 이 X는 요 X죠. A, B, C 그대로 오고요. 무어를 붙여주라고 돼 있어요. L을 붙여주라고 돼 있어서 이 앞에 L이 붙는 형태로 치환이 됩니다. 그래서 유니코드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으면 자, 언더바 유니코드입니다. 주의하세요. 언더바 유니코드라는 그 문자가 붙어 있으면 이러한 단어가 붙어 있으면 언더바 tx를 이러한 형태로 그 다음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언더바 tx가 이러한 형태로 변형되는 그 관계만 일단 이해를 해보세요. 우리가 요 밑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또 정의가 있습니다. 이건 조건부 컴파일이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바꿔라. 다시 얘기하면은 이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쓰시나 이렇게 쓰시나 완전히 동일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이렇게 쓰면은 뭐 이렇게 치환이 될 거고. 자,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거하고 요거를 많이 써요. 요거는 많이 안 씁니다. 자, 그럼 보죠. 자, 문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선언하지 않고 L을 붙이거나 아니면 L을 안 붙이거나 그런 지난 시간에 했던 방법으로 선언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선언을 할 경우에는 자, 언더바 t 그 다음에 한 bit이라는 문자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매크로 언더바 유니코드가 정의되어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되죠? 자, 화면을 좀 잠깐 지울게요. 좀 깔끔하게 한번 지우고 얘기를 이어가죠. 자, 지웠습니다. 자, 언더바 t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언더바 t는 이 매크로에 의해서 언더바 t로 치환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이 됩니다. 이거는 유니코드 매크로가 정의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여기까지 무조건 흘러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언더바 유니코드라는 키워드가 언더바 유니코드라는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건 없건 일단 여기까지는 갑니다. 자, 요거는 언더바예요. 언더바입니다. 그런데 언더바 유니코드라는 매크로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얘는 누구에 의해서 요 조건부 컴파일에 의해서 뭘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죠.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언더바 유니코드라는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단순하게 그냥 X만 나오죠. 다시 얘기하면 문자열만 그냥 빠져나옵니다. 즉, 이 경우에는 WBCS 기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MBCS 기반으로 문자열이 해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제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크로를 정의를 해주시면은 예제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자, t 캐릭터 그 다음에 스트링 이 부분이요.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유니코드로 해석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그 일단은 사이즈 오브 연산을 하고 있죠. 사이즈 오브 연산을 했는데 그 길이가 16이 나왔습니다. 16은 문자열의 길이가 7에다가 그 널문자까지 해서 8이죠. 8 곱하기 2에서 16이 출력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니코드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있죠. MBCS 기반과 그다음에 그 WBCS 기반에서 사용하는 함수가 틀렸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 시간에도 무슨 함수를 갖다가 봤냐면은 스트링 랭스 함수 있었죠. strlen. 자, 이 함수는 ASCII 코드 기반이었어요. 이것에 대한 와이드 캐릭터 기반 함수 이름이 WCSLEN이었죠. 그러면 문자열의 선언만 MBCS, WCS 동시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동시 지원하기 위해서 즉 유니코드랑 언더바 유니코드가 선언이 되면은 문자열이 이렇게 해석이 되고 함수 호출이 그 다음에 선언되어 있지 않으면은 함수 호출이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또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러한 선언이 윈도우즈.h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메인을 쓰실 때도 메인을 쓸 거냐 와이드 메인을 쓸 거냐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언더바 t 메인을 쓰시면은요 언더바 유니코드가 정의가 되면은 와이드 메인으로 해석이 되고 정의되지 않으면 그냥 메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와이드 그 스트링 랭스를 쓸 거냐 그냥 스트링 랭스를 쓸 거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언더바 t 스트링 랭스를 쓰시면은 얘가 언더바 유니코드가 정의가 되면은 와이드 스트링 랭스로
정의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스트링 랭스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렇게 쓰시면은 여러분들은 그 MBCS와 WBCS를 갖다가 동시에 지원하는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눈으로 보시면은 그 둘 다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형태로 선언이 되어 있죠. 자, LPT, 이 T가 들어가면은 아무튼 그 언더바 유니코드 혹은 유니코드라는 매크로의 선언에 따라서 그 타입이 바뀝니다. 한번 앞에서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어떻게 바뀌나.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매크로 선언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printf 함수를 대신해서 언더바 t printf 함수로 호출하고 있죠. 유니코드의 매크로 선언에 따라서 printf 함수나 wide printf 함수로 다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시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현하시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요. 일단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냥 가이드 해드린 거죠. 앞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 합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이거는 뭐 이해한다기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사실 없죠.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보시고서는 그 다음에는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사소한 작은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에도 이러한 형태로 프로그래밍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